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어떻게 다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이민년 또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후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그 금액은 저희 센터에 우리가 영혼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도구들로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어떤 곳에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내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리 해도 정말 돈복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재물복처럼 사실 요즘 시대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공부의 주제입니다.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면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운명으로 다가올 재물복. 자, 오늘의 주제는 재물복을 끌고 오는 오방신이라는 주제로 재물의 복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부터 많은 채널에서 재물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재물복을 끌고 오는 오방신이라는 조금 특이한 주제입니다. 재물복과 오방신 무슨 이 연관이 있을까? 자, 오늘 신들의 세상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신들의 세상을 빼면 정말 우리는 반 정도밖에 우리 인생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신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재물복을 끌고 오는 오방신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가 준비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목소리 또렷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물복을 끌고 오는 오방신. 재물복이라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얼마나 오래 내가 가지고 있을까. 또 다른 이제 모습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물의 어떤 부족함 없이 언제든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재물이 언제든지 내 곁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재물복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는 이런 어떤 재물복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오면 이 재물이 유지가 잘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인생을 잘 걸어가는 그런 어떤 복이 있을 때 재물복이 크다라고 먼저 재물복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신, 재물복. 자, 어떻게 하면 오방신과 재물복을 내가 다 활용할 것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재물복이 들어올 때 첫 번째, 운의 흐름에 방해가 없는 용신대운은 사방의 문이 모두 원활하게 소통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는 사주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서 올 한 해 정말 큰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는 용신대운은 이제 사주 공부하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데 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줌으로써 사주가 아주 안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좋은 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운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용신대운을 맞이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모든 기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상에서는 우리를 관장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함께 펼쳐나가는 모든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이 바로 오방의 신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오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방향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신적인 의미로 조금 더 확대해서 오방의 이 신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방은 신들을 얘기합니다. 나 하나를 주인공에 놓고 내 인생에 관여하는 오방의 각각의 방향에서 나의 운명을 관장하는 오방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오방의 신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했을 때 이때 재물신이 아주 크게 발복이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방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때가 바로 우리 사주에서 용신대운이 들어올 때, 내 사주가 아주 운의 흐름이 막힘없이 잘 흘러갈 때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방의 신이 있습니다. 사방, 팔방. 여기서 팔방은 각각의 방위에서 음양으로 잘라보니까 또 팔방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앙에 있는 중앙의 이 방위는 음양으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서는 음양으로 나뉘지 않고 육신을 살아가는 이 육생의 삶에서는 음양으로 모두 다 방위가 나눠지는데, 자, 동쪽에 있는, 자, 우리가 사주에서도 동쪽에 있는, 동쪽의 색깔을 청색이라 표현하는데, 동쪽에 있는 신을, 자, 우리가 청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신을 사주에서도 색깔을 우리가 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서쪽을 관장하는 신은 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쪽 화기운입니다. 화기운은 색깔로 적색입니다. 붉은색. 자, 이 신은 적재라고 표현을 하고, 북쪽은 우리가 물기운이고 흑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 흑색은 우리가 흑재라고 표현합니다. 북쪽을 관장하고 있는, 자, 방위의 신 흑재. 자, 그렇다면 중앙에 있는 신은 뭘까? 중앙은 우리가 진술충미 토기운을 얘기를 하는데, 자, 토기운은 황색입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임금님을 부를 때 황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임금을 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황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중앙에 있는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재물복을 끌어오는 오방신이 있는데, 특히 오방신 중에서 자, 지문을 관장하는 인생의 우리의 육생의 기운을 관장하고 있는 사방의 신이 있는데, 이 사방의 신은 모두 동서남북에 운이 좋고 용신대운이 이렇게 나의 운명에 흘러 들어올 때, 이 모든 문들이 원활하게 모두 다 소통이 잘 될 때, 이럴 때 재물신이 굉장히 크게 힘을 받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방은 지문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육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운들이 사방에서 그 기운들을 관장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중앙에 있는, 자, 이 황제라는 이 기운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 황제의 기운은, 자, 우리가 중앙에 있는 이 중궁이라고도 표현하고, 사주 속에서 토기운, 진술충미의 기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이 기운은 하늘의 문을 관장하는 기운입니다. 돈을 번다, 재물복이 온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은 신들이 관여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얘기한 사방의 기운들은 지문을 담당하는 육생의 신들이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중앙의 신 황제라는 것은 또 하늘의 어떤 기운을 담당하고 하늘의 문 속에서 그 기운을 모두 다 관장하는데, 자, 이 황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재물신을 불러 들을 때 어떠한 일을 하는가. 자, 두 번째,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생을 거쳐서 이 생까지 모든 분들이 왔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앙에 있는 황제가 재물신을 부르기 위해서, 재물신의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냐 하면, 내가 3생 이상 쌓아둔 선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심사하시고, 우리가 적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적선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심사하시고, 자, 이 심사에서 합격이 되면 그때부터 재물복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주시고, 심사를 했는데 재물복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의 마일리지가 아직 쌓이지 않았다 할 때는 불합격 처리를 해버립니다. 사방에서 신들이 운의 흐름이 좋고 운의 막힘이 없이 모두 사방의 기운이 원활하게 쫙 열어놨는데, 중앙에서 황제가 이것을 불합격시켰을 때, 이때는 돈의 신이 제대로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에너지, 재물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신들의 힘을 이렇게 합쳤을 때 그 신이, 돈의 신이 나의 인생에 크게 이제 발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노력도 했고 운의 흐름이 좋아서 사방의 모든 신들이 나의 인생에 재물복을 주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협조만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계시는 황제의 합격이 돼야 됩니다. 황제의 그 테스트에서 합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3생 이상 쌓아둔 선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선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내가 이 마일리지를 좀 쌓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선의 마일리지는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자, 그것을 또 세 번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빠르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의 마일리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에게 그분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분이 뭐 필요한 직장을 우리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분의 인생에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도 선의 마일리지는 쌓이지만, 자, 그런 부분에서 선의 마일리지의 크기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선의 마일리지를 빠르고 농축시킨 그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쌓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길 잃은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길 잃은 중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불가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선의 마일리지를 가장 농축적인 방법으로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길 잃은 중생에게, 길 잃은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을 때, 이때 이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의 선의 마일리지는 오랜 시간 걸릴 필요도 없이 굉장히 강력한 농축된 진한 선의 마일리지를 갖게 됩니다. 이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재물신이 들어올 때 어떤 분은 나의 운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재물신의 복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운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좋은 운을 맞이했는데도 이 재물신이 생각보다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중궁에서 심사를 하는 황제의 신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선의 마일리지가 있는가라는 이 심사 과정에서 이 선의 마일리지가 너무 약하게 있을 때 내가 가진 그 재물복보다 훨씬 더 약하게 재물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재물복을 끌어오는 오방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방신은 자, 사방을 관장하는 운의 흐름이 좋을 때 사방의 기운이 다 원활하게 유통이 되는 자, 동서남북의 기운이고, 두 번째는 자, 이 동서남북의 기운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중앙에 있는 황제의 신인데, 이 황제의 신은 내가 전생에 선의 마일리지를 얼마나 쌓아뒀는가라는 것을 심사해서 재물신의 크기를 결정하더라라는 거.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선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어떻게 내가 농축 있게 쌓을 수 있는가.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반드시 내년에 이루시길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여러분은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